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및 2월 사업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태균 계장님께서 재택근무 중이라서 이보용 6급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애 일자리 공동체 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 활성화 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 TF팀장입니다. 김경수 청년정책 일자리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에게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97억 2,628만 8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내역 증감에 따라서 8억 8,58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사회보장 쪽 수혜금에 강원도 긴급생활안전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8,720만 원과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2,9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도직접 지원사업으로 당초 264명에서 284명으로 20명이 증가하여 시비부담금 30%인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보조 결정 변경에 따라 3억 8,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국비 보조 사업에 1억 2,153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여 17개 사업장에 37명을 지원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최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2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도비보조금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3억 3,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부담비율 상향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등의 사유로 2억 6,3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 관광수산시장 공공요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폐수처리 비용 한시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 부담 부족분 등 3,12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개 사업 4,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5개 사업 7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지적 측량 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17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관련 농업 분야 수리시설 복구 사업은
속초 폐차장 주변 옹벽 붕괴 피해 복구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정 금액인 국도비 70% 9,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액은 설계 완료 후 최종 소요 사업비를 판단 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3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84억 1,592만 6천 원을 내년도로 2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설치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열 설치 사업 대상지가 시험 굴착 결과 부적합하여 당초 젓갈 콤플렉스 센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2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 및 정산 처리 일정을 감안하여 2월코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신청 기한을 12월 24일까지 연장하였고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이 내년 초 예정으로 있어 2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392쪽입니다.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정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여름 성수기를 피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 및 업체 선정이 9월에 완료되었고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여름 성수기를 피해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1억 7,537만 5천 원을 내년도로 2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 폐수처리 시설 총 유기탄소 측정기기 구입은 우리 시의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되므로 우수한 측정기기 선정을 위해 도입 사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2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태풍 피해 지역 재복구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5회 추경 예산 편성액 전액을 2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 2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지금 속초시가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추이를 좀 봐가면서 또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경제과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셔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좀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우리 추경에 보면 사업명만 보더라도 상당히 긴급하고 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에서 8,700, 그다음에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생활안정 지원에서 2,920, 그다음 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한 3억 4천 정도가 이제 부정이 됐단 말이죠. 물론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아니고요. 지급 대상자를 폭넓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실수요자 수요액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정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월 달부터 4월 달에 그 뭐 저기 실업이 되거나 또 그 매출이 감소되거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그 상반기에 지급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제 그 뭐 18개 시군이 공이 똑같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일정 부분 대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15쪽이죠.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이제 그때 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셨던 분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우리가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신청이 대상은 못했다 되는데. 그러면은 예.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해서 아마 지급을 했었을 예. 거고요. 예. 그 신청이 한 4,86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에서 이제 중복,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4,066개 업체가 지급이 됐습니다. 대상은 몇 개 업체였죠? 저희가 5,000개 정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 4,864개 업체가 신청했고 거기에 지급 대상은 한 4,066개.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게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거르고 예산을 그렇죠. 편성하는 게 네. 아니고 거기에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좋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은 이제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는 700명이 또 이제 신기록 확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은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강원도 또 속초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명도 정보를 몰라서 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네.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특히 지금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려지고 있는데 설악 로데오 거리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중앙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한 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저희 로데오 거는 이제 12월 한 중순에서 1월 한 초까지 좀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 조금 개방을 하려고 그러고 주말에 원래 주말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공기 일정 때문에 긴급 승인을 좀 해줘서 조금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이제 확산되는 일로에 이제 서 있고 저희 속초시도 이제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올 2월, 1월 말 2월에 이제 시작이 돼서 5월 달에 이제 우리 재난지원금이 한번 지급이 됐어요. 그때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시민을 상대로 다 이제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그 전 시민,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소비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소비 진작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고 상황도 더 엄중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어려움이 아마 1월, 2월 달에 정도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서부터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은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 상대, 전 시민 상대로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도 이게 소비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아예 그냥 사회 자체가 이제 마비가 돼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이 선별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와 틀리게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진짜 어려우신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서 1차 추경을 좀 일찍 앞당겨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좀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고는 있나요, 내부적으로? 현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그 이외에 소외되는 곳들이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5월 달에도 정부 차원의 이제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네.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그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좀 하자 이거죠. 특히나 그나마 여태까지 우리 속초시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와주시고 그나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서의 특수가 약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상황은 틀리다는 거죠. 전국 자체가 이제는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비중이 큰 속초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일자리 경제과니까 지금 또 모든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2단계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집에서 이제 식당에 가는 게 유익하지가 못하고 집에서 시켜 먹는 건데 일단 시켜 지금 속초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12월 22일 날 론칭이고요. 네. 현재 가맹점이 한 170여 개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네. 일단 이 자리를 비해서 일단 시켜에 대한 네, 좀 상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배달료가 포함되지 않나요? 배달료는 모든 거에 다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라이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요 이제 배달 앱하고는 이제 별개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네. 상인이 부담하든지 뭐 이런 형태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산무 비용이 없다는 거는 이제 수수료하고 가맹점 광고료 이게 다른 배달 앱과 다르게 그러니까 없다 이제 하는 그 가맹점에 대한 산무가 해당이 되지. 부분입니다. 예, 일반 소비자는 그게 이제 그 특별한 뭐 그렇습니다. 예. 쉽게 할 수 있는 예.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이 기회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예, 저희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는 이제 12월 22일 날 론칭하는데요. 그 현재는 이제 가맹점 모집 중에 있고 12월 22일 되면 앱이 오픈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배달을 시킬 수 있고요. 저희 배달앱의 특징은 그 배달뿐만이 아니고 예약 기능과 그다음에 픽업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내가 가져가서 거기서 현장 결제를 한다든지 기능이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배달의 민족에서 없었던 그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우수 고객에 대해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가맹점주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수수료 그다음에 가맹비 또 광고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강원도 상품권이 거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그 할인 행사 있을 때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좀 전략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배달 주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픽업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이라든지 다른 뭐 임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앱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확대할 계획이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대면보다도 비대면으로 많은 예. 게 이제 경제 활동에 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좋고 네, 일반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예,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우리 속초시하고 정성군이 지금 시범 케이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일단 이게 이제 자발적 잘 되면 이제 더 활성화가 되겠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정성군하고 이렇게 전화했을 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정성군에서 속초시에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시범 단계니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이제 택배 개념인데요. 네. 사실 이 배달앱 기능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택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픽업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배달을 갈 수는 없고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거기. 예. 조기에 예. 이제 홍보가 잘 돼서 네, 이때 소상공인들도 산무니까 비용 네. 절감에다가 또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부터 2단계가 격상되면서 네. 9시 이후에 이제 영업 제한들이 많이 가해질 텐데요. 네. 3단계가 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이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 배달앱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어렵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즐겨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부터 2단계가 이제 격상이 된 거죠? 네. 2단계가 격상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뭐, 주시죠. 시간대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겼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집합 장소에 그 뭐 기존에 50%였던 게 뭐 70%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비율이 확대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하여튼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들도 영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일주일간 운영을 네.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네, 일주일 일주일간- 후에 다시 예, 일주일간이긴 한데 지금 정부가 3단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3단계로 하게 되면 전국이 다 3단계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럴 아니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자체의 봅니다. 의견도 들어가나요? 전국이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정부에서 3단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 네. 그런 어디에도 그런 건 검토하고 없어요. 있다. 오늘 아침에 총리도 3단계는 최후의 보루다. 네. 그거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발언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단계 소리만 나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무슨 갑자기 3단계를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